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무선통신 명장 김창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선통신이란 1800년 중반부터 과학적으로 수학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입증을 하고 1900 초에 마르코니라는 분이 상용화를 시켰어요. 대서양 횡단을 이제 통신으로 무선으로 시키면서, 그다음에 이제 상용 방송, 이제 라디오 방송이죠. 제일 초기에는 라디오 방송이 생기고, 그다음에 TV 방송이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폰, 그다음에 와이파이, 이런 게 주변에 있는 게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무선 통신 시스템이나 장비를 개발하는데 직업군 분류를 좀 해보면, 상품 기획 쪽이 있고, 어떻게 어느 가격에 어느 기능을 넣어야 될 건지 이제 상품 기획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기획이 되면 그다음 군으로는 연구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된 부분에서 연구 개발을 하게 돼 있고, 연구 개발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 연구 개발한 걸 이제 실제적으로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이제 기획 단계에서 의도한 대로 그 제품이 완성이 됐는지 품질 보증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획에서 의도한 대로 이게 제품이 제대로 생산되는지, 연구 개발에서 의도한 대로 생산을 완료를 할 건지, 생산군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품질 관리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서비스 AS 센터 하는 부분, 직업군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제일 급여가 괜찮고, 그다음에 대우를 받는 쪽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연구 개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기존 상품을 응용해서 만들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현실화, 제대로 제품화, 기능 성능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급여나 대우가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기기, 특히 말해서 요새 말하는 워키토키, 무선통신기기를 연구 개발해서 미국, 유럽 이런 쪽에 수출하는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을 제가 개발한 게 수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무선 시큐리티 시스템, 그래갖고 무선 방범 시스템인데, 최근에 사설 경비 시스템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가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통신 시스템, 무선 방범 시스템을 제가 집중적으로 세콤이라는 회사에서 10여 년에 걸쳐서 제가 한 30여 종 개발해갖고 국내에 보급이 된 게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무선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선을 깔지 않아서 인테리어나 공사비가 굉장히 절감이 돼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도 그렇지만은 무선 통신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 공기 마찬가지겠지만은 무선 통신 시스템도 예를 들어 휴대폰이 없다는 세상은 지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그다음에 와이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동통신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주변의 무선 통신 시스템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향후로도 이제 웨어러블 기기라 그래갖고 이제 안경에 무선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팔찌, 요새 이제 최근에 또 반지에도 무선 시스템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표시를 해서 보급이 되려고 하고 있고, 요거는 우리 주변에 느끼고 향후 발전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산업계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 민간인이 쓰는 거 말고도 산업계는 사물 인터넷 통신이라고 했고, 모든 물체에 무선 모듈이 들어가서 사물끼리 통신도 하고 사람이 또 컴퓨터가 확인하고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저 냉장고에 물건이 뭐가 들었는지,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디스플레이도 해줄 수 있고, 집에 물체가 모든 부분에 태그가 돼 있으면 어디 숨어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도 확인이 될 수가 있고, 또 현 공장에서는 생산되는 제품마다 이게 RFID라든가 RF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갖고 제조가 몇 개 됐는지, 언제 제조했는지, 어디로 유통이 됐는지, 어느 소비자까지 갔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파메라 해서 농사 부분에서도 적용을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생산해서 어디로 유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심우주 통신이라고 해갖고, 저 지금 보이저 1, 2호가 우리 태양계 밖을 지금 막 벗어나고 있는데, 한 50여 년 세월 걸려서 한 30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게 통신이 됩니다. 제어가 되고, 이런 부분도 향후에 우주 산업이 활발히 발전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위성을 지금 지구 돌고 있는 위성 시스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계속 발사를 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발사하고, 서로가 이제 큰 산업이라는데, 결론은 통신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로켓 그다음에 위성을 제어하는 것도 이제 기술이지만은 통신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향후 발전할 수 있고, 향후 전망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나는 이런 쪽을 하고 싶다. 생각만 있으면 쉽게 접근이 될 수 있고, 통신이기 때문에 전자나 컴퓨터 이런 쪽에서 검색만 해도 충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쪽을 진입할 수 있고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 충분히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하시면 쉽게 공부가 되고, 이제 이게 공학이다 보니까 조금 공부는 해야 됩니다. 공부는 해야 되고, 그래서 향후 전망은 굉장히 밝으니까 이쪽으로 무궁무진한 기술과 향후 발전 전망이 있으니까 한번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분이 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자격증은 전자통신 관련한 자격증을 따시면 되는데, 저는 물론 기능장이라든가 기술사까지 공부를 이쪽은 좀 해야 됩니다. 초기에는 조금밖에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는 최첨단 분야 쪽이기 때문에 저는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기까지도 공부를 하시면 더 좋고, 할수록 더 인정받고 첨단의 하여튼 제품들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고, 후배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좋습니다. 저는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중3 때입니다. 중3 때 통신이 눈에 확 닿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당시에는 전자나 통신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1970년대니까 발전을 안 했는데, 막 시작할 때인데 어선을 국제 선박을 타면, 통신사로 타면은 돈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하여튼 통신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해서 통신에 이제 그 문을 들어선 거죠. 그러면서 전자 무선 통신을 접하게 돼서 거기서 많은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통신과를 안 가고 저는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그다음 제품 만드는 기술에서 한번 그 통신 쪽으로 연구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대학에 가서 그런 쪽으로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쭉 계속 연구개발을 그쪽으로 해서 지내는 동안에 연구개발을 해서 뭐 기능장도 취득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명장이나 우수통신 우수숙련 기술자라든가 이런 전문 대우를 해주고 전문 분야가 또 있구나 알게 돼서 도전을 해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강조하는 거는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료를 모아놔라. 중요한 게 자료가 없어서 우리 무선통신이나 전자나 일을 하는 사람이 수십만, 제가 보면 한 수백만 원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과거 한 70년대 정도부터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역사를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왜 명장이 안 되냐? 자료가 없어. 자료가 다 이사 다니면서 나 필요 없어 다 찢어버리고 이건 없어도 돼. 그래서 학생들한테 주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한테 자료를 모아라. 상장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있던 자료를 차곡차곡 혹시나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스캔해 갖고 오리지널 원본도 보관하고 스캔해서 자료를 보관해라. 그걸 철저히 관리해라. 뭐 제품 만든 거, 제품 기획서, 서비스 매뉴얼, 그다음에 가서 제안서 이런 것을 모두 보관해라.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부해라. 첨단 쪽으로. 이제 기계 쪽이나 다른 분야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겠지만은 재래 업종, 기존 업종은 그냥 그걸 잘 유지 보수해서 어느 정도 가면 되는데, 이 통신이나 전자나 이런 쪽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 학문 논문들이 나와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뭐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갖고도 쭉 기술을 갖고 갈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가능하면 석사, 박사 하면서 같이 손기술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라. 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면 명장의 길로 가는데 조금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기타 뭐 당연히 뭐 봉사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후학 지도라든가, 그다음에 기술 뭐 자격증 뭐 출제위원 뭐 기타 공익 재능 기부 같은 활동 당연히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하면 좀 쉽게 도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첫 번째로 하는 게 무선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오디오 앰프, 그 다음에 이제 또 클래식한 기분이 들어야 되니까 진공관 앰프, 그래서 무선 통신이 들어간 블루투스 진공관 앰프를 지금 명장전이라고 있는데 가을에 하는데 거기에 제작을 해서 매년 출품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품을 만들어서 뭐 선후배님들, 지인들한테 보급도 하고 후배들한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뭐 일이라고 해야죠. 그런 일도 하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 강의나 뭐 이런 기술 지도 이런 거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기술 자격증 아니면 뭐 업체 심사 평가위원 이런 활동을 그 재능 기부 쪽이죠. 뭐 기부 참여해서 재능 기부 같은 마음으로 계속 참여를 하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이제 봉사활동, 봉사활동인데 사회를 위해서 너무 도움도 많이 받고 감사해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이제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주로 하는 게 야간 자율 방범대 동네에서
뭐 한 2, 3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하고 특히나 중고등학생들한테 명장 공방이라든가 명장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가 건강해라. 건강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그랬습니다. 건강하셔야 되고 몸 관리 잘해야 되고 두 번째가 그 꿈을 가져라 합니다.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그다음에 이제 사회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고 부모님 아니면 주변 친구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봉사활동해라. 그 갚을 수 있는 거는 봉사활동이다. 어떤 봉사활동도 좋다. 분야는 엄청나게 많다. 가능하면 또 기술을 갖고 있거나 기술이 습득이 된다면 재능 기부까지 하면 너무 좋다.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혜택 받은 것을 일정 부분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